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양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2년 12월 소식입니다. 활짝 피다. 체험할 고양. 지구야 아프지 마. 환경보호 체험으로 배워요. 고양 어린이 박물관. 아이들이 트램펄린 위를 뛰어다니자 펭귄 마을의 오로라가 펼쳐진다. 오직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에 의한 이곳. 고양 어린이 박물관은 흥미롭고 이색적인 체험으로 가득하다. 친환경 기술을 엿보고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체험 현장을 따라가 본다. 어린이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전시. 우리 시대의 자연환경은 어떤 모습인가? 미래의 자연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고양 어린이 박물관에 가면 그 해답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2016년 개관 당시부터 안녕 지구라는 주제로 환경 관련 콘텐츠를 전시해온 어린이 박물관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호기심을 기르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2층 상설 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송민이 화계사는 전기 에너지는 물론 숲과 바다, 빙하 등 생태계에 관한 광범위한 환경 문제를 다루고 어떻게 하면 자연을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전시를 기획했다고 전한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6, 화정동. 전시 시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30분. 회차별 운영, 사전 예약.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월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화요일 휴관. 관람료, 어린이, 청소년, 성인 5,000원, 고양시민 3,500원, 고양시 거주 입증 서류 필요, 36개월 미만, 무료 초대권 소지자,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료, 입증 서류 필요. 문의 031-839-0300. 친환경 에너지 활용으로 자연을 보호하다. EV6와 함께하는 그린랜드는 고양 어린이 박물관과 주식회사 기아가 함께 만든 환경체험 전시관이다. 전시관은 자연환경 보호를 주제로 EV6 공작소, 고릴라 아지트, 바다성어 놀이터, 숲속 우리집, 펭귄마을 친구들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됐다. 고양 어린이 박물관은 전시 개편을 추진하면서 어린이들이 상상하는 자연성 모습을 실사화하고 환경 문제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발견하고 탐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친환경 전기 자동차와 함께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입구에 들어서면 EV6 공작소가 눈에 띈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나란히 앉아 자동차 도안을 색칠하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화면으로 도안을 전송하면 스크린에 자동차가 등장한다. 도안으로 자동차를 접어 머리띠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아늑한 아지트처럼 꾸며진 숲속 우리집에서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동물 친구들의 아픔에 공감하다. 단순히 흥미만을 위한 전시가 아니다.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아파하는 자연을 공감하도록 하며 환경보호를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는다. 바다상어 놀이터에서는 낚싯대로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올려 바다에 사는 상어들을 구하고, 고릴라 아지트에서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집과 먹이가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동물에 관해 학습한다. 또 동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을 익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메시지를 전달한다. 여러 체험 공간 가운데 단연 인기가 높은 곳은 펭귄 마을 친구들이다.
어린이들이 이글루처럼 생긴 공간에 조성된 트램펄린 위를 뛰면 펭귄 마을에 눈이 내린다. 자신이 만들어낸 친환경 전기 에너지가 지구 온난화로 사라져가는 펭귄의 서식처인 남극을 지킬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다. 어린이의 오감 발달부터 환경보호 실천까지 체험 가능한 전시 그린랜드는 앞으로 2년간 탐험할 수 있다. 향후 콘텐츠 업그레이드도 예정되어 있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환경보호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랜드 관람을 원한다면 고향 어린이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전시 관람권을 예매하면 된다. 미니 인터뷰 강희정, 김태현 모녀 주엽동 아이가 고향 어린이 박물관을 좋아해서 종종 이곳을 방문해요. 이전에도 2층 상설 전시관에서 환경 관련 전시를 보곤 했는데 이번에 새로 개편하면서 체험거리가 더욱더 다양해졌어요. 교육적인 주제와 체험이 함께 있어 유익합니다. 번여진 정지원 모녀, 서울 수색동. 친언니가 고향 특례시에 살아 평소에 자주 와요. 고향 어린이 박물관을 추천받아 방문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보고 체험할 거리가 무척 많네요.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환경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활짝 피다. 오피니언. 쓰레기 대란을 피하는 법.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대란이 예고된다. 현재 고양 특례시가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장은 2010년 지어진 백석 소각장이 유일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한 폐비닐 수거 대란 이후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쓰레기 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처리 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고양 특례시도 예외가 아니다. 고양 특례시는 매일 300톤에서 310톤의 종량제 봉투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장 용량은 230톤에 불과하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소각장 용량은 확대되지 않고 소각장에서 태우지 못한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이용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처럼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2027년이 되면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 매립지 인천시 서구 제3-1 매립장은 수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체결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사자 합의에 따라 현 매립지가 종료될 경우 나머지 땅을 매립지로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 공모를 2021년 2차례 했건만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어 무산되었다. 대체 매립지를 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2021년 7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은 생활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 봉투 그대로 매립하면 안 되고 소각 후 소각제를 매립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지자체는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소각장 용량이 부족한 지자체는 조속히 안정적인 소각 용량을 확보해야만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다. 고양 특례시는 하루 650톤 용량의 소각장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이지만 소각장 입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데 소각장 설치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소각장에 대한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야.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굴뚝으로 배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주민이 많다. 하지만 최신 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소각장은 주민들이 우려할 수준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는 않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대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대규모 소각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각장 운영 경험과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소각장 운영을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동 굴뚝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있다. 자동 굴뚝 장치는 운영자가 임의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작은 불가능하다. 주민들 눈에 미치지 않는 곳에서 엉터리로 쓰레기를 태울 것이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 소각시설 주변 주민 대상으로 환경 및 건강 모니터링 결과 건강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대규모 소각장을 4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주변 지역 거주 주민들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소각장으로 인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소각시설을 제외하고 현대 소각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다. 따라서 과도한 공포에 짓눌릴 필요는 없다. 쓰레기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쓰레기가 전혀 없는 세상으로 갈 수는 없다. 도시에서 쓰레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온 지역에서 쓰레기를 우선 처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각장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소각장이 도시 내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혐오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 사람들이 찾아오는 랜드마크형 시설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원 및 다양한 편의시설을 지어서 주민들의 사랑받는 지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무조건 안 된다는 편견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실리를 따진다면 소각장 설치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쓰레기 대란을 피하는 법.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대란이 예고된다. 현재 고양 특례시가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장은 2010년 지어진 백석 소각장이 유일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활짝 피다 특집 동지. 새해의 시작 작은 설 동지. 동지는 태양이 황도 270도에 이르는 때로 24절기 중 24번째 절기다. 사계절을 천문학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인데 올해는 12월 22일에 든다. 동지는 예로부터 지켜온 속절로서 지켜온 풍속이라 음력명절 같지만 사실상 양력절기다. 동짓날은 밤이 제일 길다. 그러나 동짓날부터 밤은 짧아지고 낮이 길어진다. 고려시대 이색은 묵은집에서 동지에는 음이 극도에 이르러서 이 때문에 일양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낮이 동지로부터 점차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옛사람들은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여겼고 새로운 시작, 재생, 태양의 부활 등 종교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농가원령과 11월령에서는 동지는 명일이라 하여 경사스럽게 여겨 속절로 삼았으며 동지하례, 동지책력, 동지헌말, 동지시식 등 다양한 풍속이 생겼다. 동지하례는 관리들이 설날처럼 동지 아침에 궁에서 문안 인사를 올렸던 풍속이다. 동지책력은 이때 만든 책력을 나누어주며 선물하던 것이며 동지헌말은 이때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버선을 지어 올리던 풍속이다. 특히 동짓날에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된 데 대한 감사와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동지 차례, 동지 불공 또는 동지 고사를 지내는데 대개 팥죽제로 지내기에 팥죽은 대표적 동지 시식이 되었다. 붉은색 동지 팥죽은 왜 동지 음식이 되었나? 동국 세시기에 팥죽을 동지 시식으로 기록하였는데 오늘날에도 동지에 동지 팥죽 먹는 날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색은 동지에 팥죽 먹어 오장을 깨끗이 씻으니 혈기가 좋아 이루어 평온하여라고 말했으며 의림차료에는 동지 팥죽으로 역지를 막는다고 했다.
동지 팥죽이 건강에 좋고 질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해동 죽지를 보면 동지에는 붉은 팥죽을 문에 뿌려 부적을 대신한다고 하여 벽사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민간에서도 동짓날 팥죽을 쏘아 먹지 않으면 쉬이 늙고 잔병이 많이 생기며 잡기가 성행한다고 여겼으며 동지 팥죽을 먹으면 잔병을 없애고 건강해지며 액을 면할 수 있다고 하여 이웃 간에 나눠 먹었다. 동지 팥죽을 사당에 천신하고 방, 마루, 광, 헛간, 우물, 장독대에 한 그릇씩 떠놓아 두거나 대문이나 벽 혹은 마을 입구의 신목 등에 뿌려서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자 하였다. 이는 동짓날이 밤이 가장 긴 날이기도 하였기에 양의 색을 가진 붉은 팥으로 벽사와 제액을 하는 제액 초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작은 설날에 나이 먹는 법. 흰색 나이떡 새알심. 동국 새시기에 동짓날은 작은 설이라 하여 동지 팥죽에 찹쌀 새알심을 넣어 만든다 했는데 이는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는 동지 첨치의 뜻이 담겨 있다. 설날의 떡국 한 그릇처럼 동지 팥죽 새알심이 나이떡이다. 특히 동지 팥죽은 팥죽에 흰떡 경단을 넣어 끓이는데 새알심의 수가 나이를 뜻하였기에 끓일 때 가족의 나이 수대로 새알심을 넣는다. 특히 새알을 자기 나이 수대로 먹어야 운수 좋다고 여겼으니 많이 먹어야 하는 노인들에게는 곤란하기도 했다. 그래서 작게 만들거나 크기가 다르게 만들어서 나이를 세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기에 이른다. 청송읍 송생리에서는 큰 새알 한 알은 10살, 중간 것은 5살, 작은 새알은 1살로 나이에 맞게 새알 크기를 조절했다. 또한 새알심으로 재수를 점치기도 하였다. 영주에서는 용알이라 하여 크게 만든 새알을 보통 크기의 새알과 섞어 끓이는데 용알이 든 팥죽을 먹는 사람은 재수가 좋다고 여겼다. 오늘날에는 나이 수대로 먹는 풍속들이 많이 희석되어 새알심 동지 팥죽을 먹으면 나이 1살 먹었다고도 여긴다. 동지에는 항상 동지 팥죽을 먹는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양력절기를 음력과 연관시키면서 예외가 생겼다. 민간에서는 동짓날이 음력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 한다. 올해는 음력 11월 하순에 들었으니 노동지다. 대개 애동지 때는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팥죽 대신 팥시루떡을 해먹는 풍속이 일반적이다. 또한 괴질이나 연병으로 죽은 조상이 있는 집에서도 팥죽을 쑤지 않는다. 동지 팥죽의 또 다른 의미. 고려시대의 동지 팥죽은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14세기의 익제집에는 동짓날에 동지 팥죽을 끓여 고운 옷을 입고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며 술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경로사상도 볼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동지시식 동지 팥죽은 나쁜 일은 없애버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기원의 음식이다. 이를 부모님께 드리며 장수를 기원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모두 행복해지는 삶을 꿈꾼 것이다. 과거 의학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질병이나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정에서 손쉽게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했으니 옛사람들에게 동지 팥죽은 간절한 기원의 발현이기도 하다. 희망이 꽃피다. 플레이온. 빙상이 뜨거운 승부사. 곽윤기, 김아랑 쇼트트랙 선수. 겨울 빙상 스포츠의 꽃 쇼트트랙. 간판 스타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고양시청 소속 곽윤기, 김아랑 선수를 떠올리게 된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기세를 이어 2022, 2023 쇼트트랙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들을 만났다. 스케이트 날 하나에도 갈리는 승부의 세계. 쇼트트랙은 변수가 많은 종목이다. 함께 타는 선수보다 먼저 들어와야 승리하는 경기인 까닭에 스케이트 날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결과가 뒤바뀌기도 한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를 지켜보던 국민들이 판정 문제로 인해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다. 당시 첫 메달이 걸린 쇼트트랙 혼성 계주부터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왔고 이후로도 공정성 문제는 계속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고양시 쇼트트랙팀 곽윤기 김아랑 선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당당히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맏형으로서 당시 대표팀을 이끌었던 곽윤기 선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선수의 몫이라 최대한 담담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상황도 금방 훌훌 털어버리는 걸 보면 후배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회상했다. 고양시 쇼트트랙 팀도 응원해주세요. 지난 11월 2022-2023 시즌 쇼트트랙 월드컵과 세계선수권 대회에 막이 올랐다. 곽윤기 선수와 김아랑 선수도 시즌을 시작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다. 김아랑 선수는 지난 11월 열린 제1회 국무총립의 전국 남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 1500m 결선에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며 정상을 차지했다. 올해 부상으로 대표 선발전을 기권했던 김 선수는 컨디션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궁금했던 차에 기대보다 좋은 성적이 나와서 앞으로의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전한다. 곽윤기 선수는 플레인 코치로서 선수들과 함께 뛰며 고양시 쇼트트랙 팀의 실력과 사기를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곽 선수는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임용진, 홍경환 선수와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는 김기찬, 김대환 선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응원도 당부했다. 빙상 안팎으로 맹활약하며 고양시 쇼트트랙의 위상을 높여준 두 선수가 있기에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미래는 더욱 빛이 난다. 곽윤기 선수, 올림픽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대회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쇼트트랙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아랑 선수, 2018년부터 고향 특례시에서 지내다 보니 이제는 이곳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이 꽃피다. 피어나라 청춘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꿈을 펼치다. 인공지능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 개발자. 해충으로 인한 작물 손실과 농작물 품질 저하 등을 최소화하려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고향 특례시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방제 비용 감소와 선제적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팜페어리 개발팀의 손동우 씨를 만나봤다. 농작물의 병충해 스마트폰 앱으로 진단하다. 주말 농장 등을 이용해 농작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성껏 키운 농작물이 병충해로 무용지물이 되는 일을 종종 경험하곤 한다. 손동우 씨가 개발에 참여한 인공지능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 팜페어리는 농작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나 주말 농장 입문자들 대상으로 병충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노지 농작물에서 생기는 각종 질병과 관련한 사진을 분석해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병충해 진단 능력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가 농작물의 병충해 사진을 업로드하면 병명 진단과 더불어 전염 경로, 발생 환경, 병의 증상, 방제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기존에도 인공지능 농작물 병충해 진단 시스템은 있었다. 하지만 고추, 감귤 등 소수의 특정 작물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손동우 씨 팀이 개발한 시스템은 콩, 파, 오이, 호박 등 일반인들이 주로 키우는 10여 가지 작물을 대상으로 50여 가지 병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큰 목표가 생기다. 대학교에서 소재공학을 전공한 손 씨는 졸업 후 IT 개발자의 꿈을 키워왔다. 막연했던 그의 꿈은
고향 희망 청년 인턴 과정과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은 그는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빅데이터를 이용해 실제로 구동 가능한 시스템을 완성했을 때 느낀 희열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손 씨는 올 연말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출시한 후 앱스토어에서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발자 업무가 제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앱 개발에 다시금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는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멋진 청사진을 그리는 손동우 씨.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의 내일을 응원한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병가 해충으로 분류해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농작물 병충해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적용했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이야기꽃 피다. 길 따라 이야기 따라. 자연이 빚어낸 경이, 길에서 만난 즐거움. 송강 누리길. 원당천 뚝길에서 출발해 곧바로 공릉천과 만나는 송강 누리길 곳곳에는 이야기가 숨쉬고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색하며 걸을 수 있는 이 길은 삶의 쉼표가 되는 시간을 선사한다. 송강 누리길 시작과 끝. 고향 누리길은 시작과 끝이 없다. 어디든 들어서면 그곳이 시작점이고 발길을 멈추면 그곳이 끝점이다. 그것이 나만의 코스를 만들어 걷는 재미 중 하나일 것이다. 첫걸음의 송강 누리길은 고향 6.25 참전 기념비와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시작되었다. 6.25 참전 기념비는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려 2001년 설립한 비로 2003년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 그 옆에 자리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는 필리핀과의 영원한 우위를 기념하고 전쟁 기간 중 목숨을 바친 필리핀 장병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비다. 높게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탑시는 그날의 위용을 자랑한다. 탑 아래 부조의 모습은 필리핀의 민속 문화를 표현하고 있으며 조각된 50명의 모습과 표정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54-8. 태양같이 밝고 불타는 정열의 기상을 지닌 삼성좌의 용사들.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흘린 468명의 고귀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가호가 영원하리라. 필리핀군 참전기념비 비문중. 공릉천 물길 따라 큰 나무 사이로. 공릉천은 양주에서 발원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한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으로 파주 3릉 중 하나인 공릉에서 유래했다. 일제강점기 조선 왕실을 폄훼하려는 의도에서 공릉천이라는 왜곡된 명칭이 붙여져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2009년에서야 원래 이름을 되찾았다.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담당하는 공릉천 문화체육관을 가로지르면 물줄기를 따라 갈대와 부들이 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인사를 건넨다. 곳곳에서 하천을 찾는 생명들의 호흡하는 소리가 힘차게 들려온다. 다음 목적지는 메타세콰이어 길. 건너갈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돌다리를 완전히 건너가지 말고 중간에 멈출 것. 바로 북한산이 한눈에 담기는 포토존이기 때문이다. 공릉천에 비친 북한산의 반영을 촬영하는 명소로 소문나 사진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돌다리를 다 건너면 쭉 뻗은 수십여 그루의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마주한다.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은 길이다. 양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지만 폭이 좁아 바퀴는 언제나 천천히 굴러간다. 여유로움이 깃든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꼭 닮아 있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내이동 1원. 월산대군과 송강 정철의 숨결. 월산대군의 숨결을 따라 도착한 곳은 월산대군 사당인 석광사당.
월산 대구는 조선 인근 세조의 맞손자이자 성종의 친형이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조 임금 때 준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고 단아한 건물은 네모 반듯한 담장이 두르고 있다. 사당 앞들에는 수령이 250년이나 된 회화나무가 서 있는데 수명을 다한 듯 가지는 모두 잘리고 나무 기둥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월산대구는 특히 고향 특례시와의 인연이 깊다. 월산대구는 생전에 고향 북촌에 별장을 두고 살았으며 죽어서도 부인 순천 박씨와 함께 고향에 묻혔다. 월산대군의 묘와 신도비는 고향에 산지한 수많은 역사 유적을 제치고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이 누리길은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있다.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신원동뿐만 아니라 송강 누리길이 지나는 일대에는 송강마을, 송강들, 송강고개, 송강보 등 송강 정철과 관련된 지명과 일화들이 가득하다. 송강공릉천 공원에서는 정철을 기념하는 다양한 조형물과 함께 그의 작품을 자연 속에 새겨 넣은 아름다운 시비들도 감상할 수 있다. 월산대군 사당,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243-39 신원동, 송강 12공원,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송강마을 인근 호국로 국도변. 어버이 살아신제 섬긴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훈민가 16수 중 사수의 자효 중.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2년 12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 동아리 회원들이며 제작은 낭독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